네, 안녕하세요. 송파쌤 학부모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멘토님이죠. 우리 샤론 코치 이미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전 시간에 그 1부 우리 아이 학교 갑니다에 이어서 2부는 초등학생 자기주도 학습 엄마의 역할, 그중에서도 우리 아이 학습 동기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좀 주셨는데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면서 같이 우리가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좀 보게 되면요. 네, 게임에 빠진 우리 아이 책을 보지 않아요. 이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저희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죠. 게임에 대해서. 특히 요즘은 아이들이 유튜브를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네.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동의합니다. 예. 네. 예전에는 정말 어렵다고 느꼈는데 네. 이제는 아이들이 더 빨리 배우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네. 근데 더 잘하라고 권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제 걱정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폭력적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너무 성에 노출되지 않을까. 네.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특히 또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이 그 몰입하는 순간에 욕을 하거나 아니면 막 과한 몸짓을 하거나 네. 그걸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크는 게 아닐까. 이런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러다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저러다가 좋은 책을 읽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책을 읽지 않는 거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이미 맛을 들인 아이한테 너 하지 마! 나빠! 라고 얘기해도 아이들은 듣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남편의 건강을 생각을 해서 정말 그 계절에 나오는 유기농 재료만 가지고 양념을 거의 안 한 상태로 쪄서 음식을 줍니다. 찐 요리가 가장 영양소가 덜 파괴된다고. 남편이 끔찍하다 그래요. 그리고 남편은 어디 가요? 회사 앞에 MSG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집을 찾는 거예요. 그게 맛있다고. 이 독한 거에 익숙한 그 입맛은 순한 음식을 못 먹어요. 저도 제일 제가 힘들어하는 음식이 사찰 음식이거든요. 저 거기 가지면 안 가요. 나는 그냥 약간 너무 순수한 음식은 좋아하지 않는다. 약간 그래도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애들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관심을 좀 가지세요. 무슨 게임이야? 재밌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엄마. 그럼 애가 애들이 이제 우리 엄마가 약간 미쳤나? 이러면서 도대체 이 저희가 뭘까 파악을 한 다음에 진짜 엄마가 궁금해하면 얘기를 합니다. 엄마 이거 있잖아. 내가 이거 이 땅을 영토를 확장하는 거야. 엄마 내가 이거 좀 집을 짓는 거야.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엄마 이 괴물인데 얘를 죽여야 돼. 그럼 막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괴물이라며 그 괴물이 어떤 힘이 있는데 어떤 무기를 쓰는데 막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슬쩍 그래? 엄마가 옛날에 무기에 관련된 책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너무 재밌었는데 요새 밀덕이란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밀덕이요? 네. 밀덕이요? 밀덕 못 들어보셨어요? 네, 밀덕은. 그럼 밀떡은 아세요? 네, 밀떡은 들어봤죠. 뭐죠? 밀가루 딴 떡 아닌가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단절을 익히죠, 아이들이. 네, 밀리터리 덕후. 밀리터리 덕후.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 네. 군 문화에 관련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야. 군복이라든가 무기라든가 네. 이런 거야. 그럼 이 아이한테 밀덕들이 좋아하는 어떠한 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여하튼 이거를 연결될 수 있는 책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건 뭐냐면 1번이 유익하다가 아니라 1번이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어야 된다. 근데 그 재미가 아주 단세포적인 그런 재미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얻었을 때 기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얻었을 때 네. 기쁨을 느껴야 된다. 네. 내가 부자가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단순히 게임을 하더라도 이 게임에 나오는 무기의 유래라든가 이게 어떤 무기에 대해서 연결이 됐다든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이 아이가 얼마나 잘난 척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만화에서 없었던 텍스트, 더 방대한 양, 더 연결된 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는 4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4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이런 거 좋죠. 네네. 방송에서는. 네, 아주 1, 2, 3, 좋습니다. 4 좋잖아요. 네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옆으로 더 확대시키는 거를 확장 독서라고 해요. 확장 독서. 네. 그리고 그 내용을 더 깊게 들어가는 걸 심화 독서라고 해요. 심화 독서. 네. 그리고 비슷한 거랑 연결하는 걸 연계 독서라고 해요. 연계 독서. 네. 토탈하는 걸 융합 독서라고 해요. 융합 독서. 예,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서 활동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사실 24시간 게임을 하지는 않죠. 24시간 게임을 해도 이건 3일에서 5일 하면 애들이 지쳐 죽습니다. 좋죠. 못합니다. 제 아는 엄마가 아이가 하도 게임 하길래 10만 원을 줬대요. 네. 진짜로. 갖고 나가. 실컷 놀다가 와. 너무 힘들면 돌아와. 괜찮으니까. 아이가 10만 원을 들고 갔어요. 네. PC방에. 1시간에 뭐 1,500원, 뭐 1,200원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10만 원 쓰기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막 몸이 아파 이제 막. 네. 그렇게 감질나게 할 때는 그 순간이 달콤하고 신났는데 대놓고 하려니까 처음에는 신나고 친구들 불러내고 친구들 돈 주고 컵라면 사 먹고 막 난리 쳤는데 애들 다 돌아가고 야야 난 학원 가야 돼 막 이렇게 애들 돌아가잖아요. 자기 혼자 거기서 무슨 감옥도 아니고 한 3박 4일 하다 보니까 들어오더래요. 3박 4일이요? 네, 아이가. 걔는 또 그때 체력이 좋은 거죠. 애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첫 마디가 더럽다 씻어라. 더럽다 씻어라. 몸이 너무 더럽다. 그게 애가 더럽다는 게 아니라 덜이야 덜이. 몸이 너무 더러 씻어 이렇게 씻었어요. 그런 다음에 얘기했대요. 밥 줄까? 밥 달라 그러대요. 걔는 그냥 고기 구워주면 됩니다. 고기 구워서 밥 먹이니까 어때 괜찮아? 엄마 힘들어 이거.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주일에 한 몇 시간씩 우리가 시간을 내서 좀 편안하게 하자. 네가 뭐 게이머 될 것도 아닌데. 그리고 네가 진짜 게이머가 된다면 엄마가 프로게이머 한번 미팅해 줄게.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네가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만납니다. 네. 또 연줄연 3단계 넘으면 프로게이머 만날 수 있어요. 네. 자, 만나면 그분이 얘기합니다. 게임하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하려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수학과 물리거든. 그런 것도 해야 된단다. 그리고 미술도 잘해야 돼. 그래픽도 잘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공부하는 얘기입니다. 공부란 얘기네. 그러면 공부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보니까 4가지 팁, 예,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두 번째 또 들어온 거 보겠습니다. 질문을. 숙제를 항상 미루는 우리 아이. 숙제를 하면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뭐 보상의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해냈어.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엄마가 너 숙제 다 하면 1,000원 줄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네. 너 이번 학기 열심히 하면 뭐 핸드폰 바꿔줄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시간 개념을 좀 있어야 되는데, 네네. 먼저 관찰할 게 뭐냐면 이 미루기에 대해서 관찰할 거는 혹시 유아 때 아니면 초저 때, 자 아이가 이제 엄마가 생각을 합니다. 내일 이거 시켜야지. 라고 이제 엄마가 딱 준비를 했어요. 네. 딱 내밀었어요. 네. 엄마 생각에는 적어도 1시간을 할 거야 생각을 했는데 얘가 25분 만에 끝낸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전략 미스네. 내가 상황을 잘못 파악했네. 내가 1시간을 공부하라고 플랜을 줬는데 얘가 25분 만에 끝난 거야. 25분.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화가 나는 거지. 그러면서 아니야. 엄마 잘못했어. 이거 더 있었어. 엄마 깜빡했는데 하고 추가로 주는 거지. 그런 분 되게 많습니다. 많죠. 그럼 아이가 생각을 해요. 이 집에서는 이 집에서.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1시간을 앉아있는 게 중요하구나. 1시간. 이렇게 생각해요, 애들이. 어차피 빨리 끝내도 뒤에 또 나올 거고, 네. 못해도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1시간 앉아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애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많죠? 중학생도 되게 많고, 그거는 초등학생도 많고. 사실 엄마 책임이에요. 엄마가 빨리 끝내고 남는 시간을 놀 수 있게 도와줘야 돼. 근데 이제 엄마를 뛰어넘는 아이들이 있죠. 엄마의 이 또 순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후루룩 하고 다 했다고 배째라 하는 애들. 그래서 조건을 달아야 돼. 자, 네가 1시간 동안 이 문제를 푸는데 정답률은 85%. 그거 하면 너 프리야. 내가 진짜 진지하게. 근데 하다 보면
대부분의 인간은 하다가 보면 재미를 느끼게 돼. 괜찮은데? 만만한데? 엄마, 좀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볼까? 특히 우리 허세 떠는 아들들, 그걸 우리가 활용해야 돼. 네. 아, 진짜? 다 어렵대는데? 너도 힘들 것 같은데 괜찮겠니? 야, 하지 마. 다음에 해. 어머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나 정말 잘해.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밀당이 진짜 중요해. 그러네요. 엄마들이 이 마음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네. 숙제를 미루는 아이가 뭐냐면 숙제를 빨리 끝내도 뒤에 할 게 없다는 얘기야. 아.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 집에서 이 엄마랑은 그냥 한 시간 동안 맞아요. 앉아 있어야 네. 되는구나. 그리고 사실은 엄마들이 놀면 가서 잔소리를 해. 뭐 하냐 너. 왜 그럴까요 도대체? 샘나서 그래요. 샘나서요? 우리 엄마 세대는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는 더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저 아이가 그걸 갖다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네. 섭섭해서 그래요. 그리고 더 잘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그거 뭐 나쁜 건 아니죠. 치사한 거죠. 치사한 거죠. 여하튼 아이가 그냥 책상에 앉아있으면 엄마가들이 분명히 얘가 노는 걸 알아요. 딴짓하는 걸 알지만 그렇게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자꾸 과일을 가져와요. 네. 과일. 진짜 공부하나 안 하나 보려고. 네. 슬쩍 먹어. 이러고 갖다 주면 싹 먹어. 이런데 눈 여기 와 있는 거지. 교재를 딱 보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렇지만 얘가 다른 데 놀면 똑바로 앉아라. 왜 이렇게 흘리냐. 넌 이딴 것도 못하냐. 막 잔소리 폭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제일 유리한 거야. 그냥 앉아만 있는 게 나아. 앉아있으면 적어도 괴롭히지는 않고 내가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는데 뭐 엄마가 어떻게 할 거야. 이게서 이거는 여러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숙제를 다 해준 보상을 한다? 왜요? 숙제는 자기 건데? 그리고 숙제를 못하면 얘가 야단 맞아야죠. 저는 제 규칙이 뭐냐면 학교 옆에 사는 거였어요. 학교 옆에 사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맹모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 이유는 아침잠을 많이 자라고. 아침에 푹 자라고 저는 멀리 학교는 안 보냈어요. 네. 그래서 동네에 했는데 얘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은 애들이 보통 핸드폰이 있지만 그때는 콜렉트 콜로 전화하는 거예요. 공중전화에서. 네. 엄마 나 책상에다가 뭐 놔뒀는데 엄마 안 가져왔어. 엄마 나 그거 갖다 줘. 그럼 저는 안 갖다 줘요. 왜? 엄마 나 이거 감점 받아. 안 갖다 줘요. 그럼 진짜 어느 날 막 울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그럼 한 번만 해줘요. 진짜. 안 갖다 줘요. 그리고 비가 와요. 비가 오면 보통 엄마들이 막 우산 챙겨들죠. 네. 저는 안 가져가요. 일단 그 비를 맞아도 안 죽고. 네. 두 번째는 비가 오는데 우산 쓴 친구가 얘를 우산을 안 씌워주면 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다 우산이 없어. 뛰어오는 것도 추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추억이에요. 아니 비 왔다고 엄마가 뛰어가면 얘 뭐가 되겠어요? 바보지. 그거 저는 그거 한 번도 갖다 준 적 없어요. 그래도 멀쩡히 잘 자라고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마마보이 마마고를 절대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우산이 안 가져온 애들 특히 막 CF에서 막 비가 와. 여러 사람이 우산을 들고 자기 아이만 씌워주고 가는데 외롭게 남은 아이 뭐 조선 가정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네. 난 그 CF 진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왜 그렇게 편가르기 하냐고.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진짜 마음이 아프면 얘랑 같이 씌워주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까지 우산 하나 씌워주면 안 돼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예,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자유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런데 공부를 재미있는 애들은 절대 60분짜리를 25분에 끝낼 수 없어요. 점차적으로 더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또 다른 좀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공부에 흥미가 생길 수 있게 집안 환경을 좀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준비해 줄 수 있을까? 보통 이제 엄마들이 집안에서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기를 원하고 자기주도 습관을 좀 만들기를 원하는데 이런 면에서 집안 환경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환경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집에 책이 많으면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네.
거실이 도서관이면 저는 싫어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유아맘들은 내가 낳은 아이가 천재로 자라기를 바라고 그 마케팅에 또 이용당하기 때문에 어릴 때 지갑을 엄청 엽니다. 우리 유아맘들의 지갑은 진짜 유리카드입니다. 유리카드. 유리카드. 네,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너 얼마 쓸래? 교구 전집 어마어마하게 사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선물로 책장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 선물이 또 책이 부족하면 이중 책장을 주시고 회전 책장을 주시고 집 전체가 도서관이에요. 거실은 영어로 리빙룸이잖아요. 네. 라이브러리가 아니죠. 사람이 편해야 돼요. 근데 여기부터 저기까지 책을 보고 있으면 그거는 인테리어죠. 전 책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책도 사교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책이 사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학비 외에 모든 건 사교육이에요. 방과 후도 사교육이고요. 책값도 사교육이에요. 그 돈 쓰는 것도 아까워야 돼요. 그거 왜 안 아껴요, 여러분들? 송파구청에서 도서관 빵빵 만들어주면 엄마들이 책 안 삽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할 문제예요. 왜 엄마들이 자기 돈을 내서 다 책을 사야 되냐고요. 한 사람이 사서 여러 병 돌려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잖아요. 그리고 귀해야 돼요. 자, 사회자님. 네. 초4 때 우등생이 누군지 아세요? 초4 때 우등생이요? 네. 제가 초1 때는 네. 40분 앉아있는데 우등생이라고 네. 말했잖아요. 초4 때는요. 책 한 권을 들고 안 달라는 애. 이 책 너무 재밌어. 엄마 이거 너무 재밌어. 엄마 이거 나 시간 나면 볼 거야. 네. 하고 끙끙대는 애들이 있어요. 걔가 우등생이에요. 왜 그러죠? 왜? 걔가 이제 독서의 재미를 느끼고. 그런데 많은 아이들은 초2부터 얘기해요. 어쩌면 초1부터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학원 숙제하냐고 바빠요. 이제 독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초4, 초5까지 꾸준히 독서를 하는 애들이 우등생이에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물론 집에 책은 많아요. 그렇지만 책이 이렇게 도배를 하진 않아요. 왜? 책이 귀한 거기 때문에. 책이 귀한 거예요. 이 책을 한 권 읽고 몇 번을 보고 몇 번을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서울대를 포함한 정말 명문학교에서 독서의 의미는 뭐냐면 너 이 책을 왜 읽었어예요. 왜 읽었어? 선정 이유가 1번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아는 우리 아이는 책을 1000권 읽었어요. 이번 방학에 500권을 읽을래요. 도전할게요. 그런 건 입시 소용없어요. 한 권을 읽어도 이 책이 너한테 어떤 영향을 줬어? 너 이 책 왜 골랐니? 이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니? 뭘 배웠니? 네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변화됐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독서예요. 이게 독서. 근데 이걸 좀 더 넓혀 나간다면 네 꿈과 관련된 책이 뭐가 있어? 너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잖아. 네가 읽은 책 3권 나한테 알려줘. 너 곤충학자가 되고 싶지? 너 어떤 책 읽었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입시랑 연결돼 있는 거죠. 모든 입시랑. 네. 영재원도 그래요. 네.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는 영재원에서 질문이 너 무슨 책 읽었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는 네가 어떤 게임을 좋아하니? 그 게임에 어떻게 몰입되었니? 네가 만약에 게임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고 싶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 영재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영재원. 네, 아주 중요합니다. 서울에는 서울교대하고 한양대에 있습니다. 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책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 책에 대한 게. 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도. 그냥 한 책을 막 10번, 20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도 가까운 거는 정독인데 네. 이 정독이란 것도 너무 어려운 걸 여러 번 읽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대표님, 그 아이한테 보통 엄마들이 아주 책을 많이 읽게 하려고 전집을 사주는 엄마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가까운 집 근처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이런 데 방문해서 책을 같이 한 권 같이 갖고 와서 엄마도 책도 읽고 애들 읽고 이런 것들이 훨씬 나은 건가요? 전집이 다 나쁘진 않아요. 어떤 애들은 너무 많이 읽어서 단행본으로 해결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전집 봐야죠. 그래서 제가 전집은 중고를 사라고 얘기합니다. 중고로. 중고를 사면 절대 안 되는 게 사전. 사전. 과학책 이런 거 네. 중고 사면 안 돼요. 너무 옛날 정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웬만한 클래식한 것들, 네. 그다음에 뭐 그냥 안 바뀌는 것들은 중고도 괜찮아요. 그런데 책은 엄마랑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엄마들이 도서관 못 오죠. 네. 많이 막혀 있으니까. 네. 그런데 꼭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서점에 간다고 치자. 서점에 가면 이 아이가 곤충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어요. 꽂혔어. 개미에 꽂혔어.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이. 그렇죠. 네. 그러면 개미책을 한 10권 뽑아오는 거야. 10권을. 검색어의 제목을 개미라고 해. 그래서 개미에 관련된 책을 다 뽑아. 네. 그래서 그 책방 요즘 뭐 제가 며칠 전에 갔는데 못 앉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뭐 볼 수는 있죠. 이렇게 본 다음에 관련된 책을 보면 이 아이가 정말 자신감을 갖는데 우리 엄마들이 영어 원서에서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읽기 레벨. 읽기 레벨. AR 지수, 렉사일 지수 이런 거 네. 너무 고민해. 우리 아이가 몇 학년인데 AR이 몇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정말 안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학원 마케팅이고 네. 책 파는 사람 마케팅인데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원서래도 우리 아이가 말하는 마녀에 관심이 있다. 네. 그럼 마녀가 입은 옷, 뭐 마녀의 분장, 아니면 마녀의 뭐 성, 뭐 네. 주택, 건축 다 연결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연계시키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확장식으로. 아이들은 훨씬 더 책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책이 페이퍼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상도 있고 강의도 있고 영화도 있고 많아요. 미디어까지 확장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화도 마찬가지예요. 만화도 굉장히 고민하시거든요. 아이가 만화책만 읽어요. 네. 만화만 좋아요. 이런 고민 너무 네, 많잖아요. 많죠. 정말 아마 독서에 관한 탑10 안에 들걸요. 이 질문이. 그런데 만화를 싫어하지 말고 일단 뭐는 검수했냐면 내용을 보셔야 돼요. 내용. 너무 19금인가? 너무 아. 야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생각보다 야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너무 폭력적이지 않은가? 아니면 너무 여성을 비하하지 않는가? 아니면 너무 인권을 유린하지 않는가? 이런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것만 아니라면 아이가 만화를 너무 좋아하면 그 만화에 나온 주제에 이게 너무 양이 작잖아. 네, 그렇죠. 텍스트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네네네. 그 정보를 텍스트북에서 주는 거지. 그럼 아이가 굉장히 잘한다. 이해되죠? 네네네. 네, 또 다른 질문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공부 자체에 흥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리니까 일단 두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강압적으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시도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들어왔네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아이가 인간과 동물을 비교했을 때 인간이 동물보다 훨씬 약하죠. 그렇죠? 네네. 우리는 기린보다 키도 작고 네. 치타보다 빨리 달릴 수도 없고 그렇죠. 다르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렇지만 인간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는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싶어하는 지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 네. 사실 영재 판별 검사의 큰 기둥은 지적 호기심과 과제 집착력이거든요. 이 두 가지. 그러면 이 아이가 공부라는 게 연산인지 단어 외우는 건지라면 공부는 재미가 없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아이가 신기해하는 거, 궁금해하는 걸 알아가는 과정은 공부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일수록 스토리텔링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스토리텔링. 네.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더하기 한다, 빼기 한다 그래도 실물을 갖다 놓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우리보다는 더 어떤 걸 가시냐면 사실은 이제 뭐 연산 같은 거, 네.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도 저는 그냥 돈으로 하라 그래요. 돈으로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첫 번째 배우는 게 그 나라의 인사말과 그 나라의 화폐에 대해서 공부하거든요. 이건 실생활과 바로 네, 연결이 네, 네, 되죠. 네. 우리가 쓰는 단어, 그 화폐가 5만 원, 10,000원, 5,000원, 1,000원 이러고 동전이 있잖아요. 네. 그거 갖고 연산해봐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아이가 중요한. 근데 어떤 아이들 돈을 싫어하는 아이도 있어요. 더럽다고. 실제로. 더럽다고 안 만지는 애들 있더라고요. 그 부모가 이상하네요. 더럽다고 안 만져요? 만지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걸 사회자님네 아는 아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얘기만 듣고 제가 웃었는데 네. 일단 어머님이 일단은 되게 돈을 되게 더럽다 인식하시니까 엄마가 그렇겠죠. 뭐. 엄마가 비닐장갑 끼고 돈 네, 만지는 맞아요. 분들이 네. 있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거 전자레인지 돌려서 망한 집들 많대잖아요. 진짜로. 그리고 세탁기에 돌린 집도 있대요. 돈을 그래요? 갖다가. 네, 코로나 걸린다고. 더러워도 많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네가 알면 이익이다. 사실 우리 아기들은요, 인간은 마찬가지인 게 너의 이익이 된다 없다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익이 된다 안 된다. 네. 그런데 우리 유교 사회의 영향으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함부로 안 하잖아요. 네. 너한테 이익이 있어, 이익이 없어라는 말을 굉장히 금어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너한테 이익이 있어. 애들은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이게 또 만든 거다. 그래서 알려주시면 되게 좋고요. 이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관심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어려워도 마이구미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애들. 애들 엄청 네, 좋아하죠. 엄청 마이구미 좋아하죠. 좋아하죠. 네. 그러면 그 마이구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이구미를 한번 그려보기, 곰 모양. 마이구미의 색깔을 구분해보기. 마이구미의 젤리, 그 젤라틴의 그 요소가 뭔지 뭐 이렇게 나가보는 거예요. 네. 그 새로운 사실 알았을 때 이 아이한테 피드백을 줘야 돼. 우리 이제 구미에 대해서 공부했어. 너 나한테 구미에 대해서 설명해봐. 아, 설명해봐. 한번 얘기해줘. 왜? 그게 안다의 9단계니까. 그렇죠. 네. 너 한번 설명해봐. 그럼 이 아이가 그걸 또 말을 해요. 그런데 부끄러운 아이도 있고 잘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녹화해 주는 거예요. 녹화요? 네, 핸드폰으로. 아, 핸드폰으로? 네, 핸드폰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찍어줘봐요. 애들이 KBS에 나오는 줄 알아요. 아,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메모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다른 강의 가서 하실 거죠? 아닙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애들이 자신감을 가져요. 자신감을 갖고 알아간다는 게 기쁜 거구나. 내가 새로운 사실 알았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도전을 해요. 그래서 특히 어떤 분이 얘기하면 아이가 진짜 수학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가 너 이 문제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얘기해, 생각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얘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야. 앉아만 있고 우리 엄마가 왜 저래? 나는 이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하는데 진짜 안 되면 우리 수학 원장님들이 뭐라 얘기해 주냐면 그냥 모범 답안을 써보라 그래요. 모범 답안을요? 네, 네. 그것도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컨닝이 아니에요. 시험을 볼 때 답지를 보는 거는 컨닝 치팅이죠. 네.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힘들면 그냥 답지를 펼쳐놓고 그대로 한번 써보라래. 써보라. 생각의 흐름을 배우는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봐. 그러면 한 번 한다고 이게 안다? 이건 또 아니지.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그럼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 그래서 그렇게 안다의 9단계 자신감을, 맞게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중요한 팁이 재밌죠? 또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해주셨네요. 그동안 아이가 친구들과 놀이만 하고 앉아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 머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좀 화두이기도 했죠. 공부 머리. 그래서 공부 머리를 갖게끔 그 단어 도와줄지. 싫어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단어 싫어해요. 공부 머리보다 여러분 학업 역량을 아셔야 돼요. 학업 역량. 네. 그 단어로는 우리가 입시를 치를 수 없어요. 실제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원하는 거, 즉 서울대를 포함한 많은 명문대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뽑는데 이 전형은 기본적으로 교과라고 하는 내신과 교과 외 활동을 이야기하는 비교과를 어우러져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적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내신은 약간 약해도 다른 게 올려치거나 근데 그 약하다는 게 기준점에서 약한 건 아니에요. 내신이 좋은 애 중에서 스펙을 뽑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학업 역량은 뭐냐면 새로운 지식이 왔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힘이고 받아들이는 힘. 네, 내 거로 만드는 힘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좋아요는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왜 공부머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약간의 저항감을 느끼냐면 자칫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에 최적화된 머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해할까 봐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재밌어야 돼요. 즐겁고 재밌고 선생님 포함한 많은 어른들이 도와주고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성취감을 느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포함해서 IB 교육과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학력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선택에 존중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마지막은 뭐냐면 IB 과정에서 마지막은 에세이예요. 에세이. 쓰기예요. 마지막은. 자, IB는 뭐냐면 과정이 AA 과정, AI 과정이 있고 하이어 스탠다드에서 총 4그룹으로 나눠요. 4그룹으로 나누는데 과정을 2년 과정이거든요. 고2, 고3 2년 과정인데 하면서 중간중간 시험도 보고요. 전체 2년이 끝나면 파이널로 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소논문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 그다음에 쓰는 사람, 근데 영어로 한국어로. 그리고 실제로 국제 규격에 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영어로 쓰는 논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교육이 흘러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을 모른다면 그냥 아직도 연산, 아직도 영어 단어, 아직도 읽기 레벨에 그거에 국한된다면 우리 애들은 정말 나중에 당황하게 되죠. 예, 고객님 정말 당황하게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입시를 알아야 돼요. 미래 교육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입하 요강도 정확히 읽어보시고 우리 애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머리에 국한된다면 너무 편협적이고 그거로 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이거는 무책임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수능이라는 거는 적어도 40만, 50만이 보는 평범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수능은 많이 쉬운 방향, 약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또 다른 시험이 나올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겁을 먹지 마요. 겁을 먹지 마요. 그냥 해도 돼요. 그냥 해도 된다. 해도 돼요. 저는 포기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10대 때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요. 20대 때 잘하는 애 있고 30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몰라요.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해서 여러분이 먼저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많이 와요. 애가 연산이 느려요. 애가 생각을 못해요. 애가 덜렁거려요. 이 얘기를 애 앞에서 저한테 해요. 애 앞에서. 그럼 그 애가 그걸 들을 때 무슨 기분이 들까요? 물어볼 거야. 진짜 엄마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얘기 하냐고요. 그러지 마요.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아이를 격려해주면 정말. 그리고 10대 때 못한 아이들이 30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어떤 걸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지 말고 일단 한 단원, 그다음에 한 과. 특히 이 코로나19 때는 네. 탁월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을 잘 마치는 게 중요해요. 과정을 잘 맞추는 거예요. 네. 교육과정을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있으면 그거를 따박따박 하는 애들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은. 왜?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지금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기본만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이때 20시간을 24시간을 28시간을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누구냐면 공부 습관이 잡혀 있고 꿈이 분명한 아이들. 공부 습관과 자기 꿈이 있는 애들은 이 시간을 너무 활용을 해요. 학교 가는 시간 세이브되고. 공부 습관과 꿈이 있는. 네. 네. 다른 시간. 일단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안 해도 되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회식 안 가도 되잖아요. 출퇴근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많은 시간 뭐 할 거예요? 지금 공부를 다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른들도.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머리에 생각을 하지 말고 아이가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시스템. 네, 공부 시스템. 그거는 뭐냐면 일단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요. 도구. 지금은 원격 수업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모니터가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아이가 적어도 이렇게 책 의자에 앉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거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앉은배기에서 그냥 밥상 안에 조그마한 거 앉아놓고 바닥에 앉아서 얘가 몇 시간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일단 이렇게 의자에 앉는 생활에 익숙한데 공부할 때 땅바닥에 있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안 맞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컴퓨터적인 능력도 있어야 돼요. 자료 찾는 능력. 네, 검색. 그런데 보세요. 네이버에서 사춘기를 제가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 사춘기를 네이버에서 찾는 거랑 구글에서 사춘기를 찾는 거랑 구글에서 영어 버전 구글에서 사춘기를 찾는 거는 검색량이 달라요. 검색량이 다르죠. 네, 예.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고급 정보에 다가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여하튼 그거는 조금 이후에 얘기긴 하지만 우리 애들이 검색할 수 있고 그 검색을 내 거랑 결합해서 새로운 내용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공부 습관 엉덩이 힘 중요하고요. 네. 그날 뭐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시간표가 붙어 있어야 돼요. 시간표가 눈으로 네. 봐야 돼요.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시간표, 그다음에 만일에 온라인 수업이면 온라인 시간표, 아니면 학원 시간표. 셀프 스타일 자기 주도 시간표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시간표를 또 알려드리면 여러분 너무 빽빽하게 써. 그거는 감옥이야. 그렇게 못해요. 여유 있게 해도 돼요. 그리고 엄마는 체크는 해주셔야 돼요. 자, 작은 수첩에다가 그날 할 거 1, 2, 3, 4, 5 하고 체크 스티커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어릴 때는. 적어도 이건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시간표 만들고, 그리고 만일에
매일 다 못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사정이 있잖아요. 애들도 아플 수도 있고 손님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반드시 일요일 날 마무리 쳐야 돼요. 반드시 일요일 날 마무리 쳐야 된다. 주 단위로. 주 단위로. 네,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월 단위로 하면 너무 밀려요. 아, 월 단위로 하게 되면. 그리고 그렇죠. 3주 이상 밀리면 포기하게 돼요. 3주 이상 네. 포기하게 되면. 1주를 밀리면 죄책감을 느끼고요. 2주를 밀리면 부담감이 되고요. 3주 이상 되면 포기하게 돼요. 에라, 난 저랑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주 단위를 끊어서 하십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만일 마무리를 잘했어요. 그러면 네. 정말 엄마가 볼 때도 이 아이가 성실하게 잘했어요. 점수와 관계없이 칭찬해 주셔야죠. 폭풍 칭찬. 그쵸, 그럴 때 칭찬들도 보상하는 잘 거죠.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인색하죠. 네, 인색하고. 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아이는 칭찬을 즐기는 애가 있고 어떤 아이는 칭찬을 쑥스러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 애에 따라 달라요. 근데 어떤 아이가 칭찬했을 때 얘가 너무 에너지를 얻는다. 하셔야죠. 그건 하셔야죠. 어떤 아이는 정말 이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 물질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럼 또 물질을 줘야죠. 그건 애에 따라 다르다. 뭐 엄마 5,000원만 뭐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통장 만들어줘야죠. 네. 걔는 돈이 좋은 게 아니라 돈이 쌓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랑은 이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고 이 숫자가 올라가는 걸 즐기면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마다 ATM이 다 있잖아요. 그 자기가 거기다 입금하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고 굉장히 만족해하는 일도 많아요. 그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그것도 하는 것도 좋아요. 네. 보니까 저기 많은 또 질문들이 있으셨는데 보니까 가장 이제 제가 그 선별했던 질문 한 가지를 마지막 드리면 그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는 부모로서 가장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대표님 생각하실 때 어떤 상이 제일 중요한지.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 자체를 먼저 아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질문을 할 때는 그 질문의 뜻을 본인이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 그냥 무턱대고 질문하지 말고 왜? 질문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은 성인 학습 개념이에요. 아이가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눈을 딱 떴어. 오늘은 뭐뭐뭐 공부를 해야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공부를 해요. 이거는 잘못됐네. 이거 너무 빨랐네. 평가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의 어떤 아이들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집에서 태어나서 이런 공부를 하겠다 마음먹는 애가 있겠어요? 없죠. 오늘 냉장고에 있는 저 두 번째 칸에는 고기는 내가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엄마 없을 때 내가 2시간 게임을 할 거야. 이 생각을 하죠.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필요하느냐? 제가 제 책 엄마주도 학습에서 엄마주도 학습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하기 전에 약간 강제적으로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네. 그래서 적어도 5살에 30분에 책상에 앉아있지 않으면 약간 찝찝해야 돼. 좀 불편해야 돼. 엄마 약간 눈치가 보여야 돼. 네.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 있죠. 이게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감이에요. 근데 이게 많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리고 점차 늘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애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숙제를 하고 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밥을 해서 손님을 많이 치렀는데 설거지를 쌓았는데 우리가 힘들어서 잠이 들어버렸어.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기도 하지만 또 어떤 엄마들은 벌떡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고 자요. 그런 말 있죠. 그게 네. 자기주도예요. 그게 자기주도. 엄마 주도네 진짜. 네.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찝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고. 또 하나, 모든 아이들이 AI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넣었을 때 하나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 넣었을 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다가 누적돼서 3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또 하나는 모든 걸 성공하면 애가 사이즈가 요만해요. 근데 요만했다가 실패했어요. 깨졌어요. 상처가 났어요. 고름이 났어요.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제 강남 서초 송파에서 고3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짱을 갖고 사세요. 어차피 뭐 고3 때 뭐 한 번 더 하지 뭐.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너 이번에 대학 안 가면 진짜 큰일 나. 엄마 정말 창피해. 동네 망신이야. 부담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좀 많이 있죠. 많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노려 보이시잖아요. 이번에 입시 결과를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시어머니가 계시는군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의 공부와 아이의 실력이 내 체면하고 관계 있지 않아요. 저는 그거에 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엄마의 자존감이 더 중요해요. 엄마의 자존감. 네. 엄마의 자존감이 높아야지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는 거예요. 자존감은 두 가지예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어. 나의 가치, 나의 자신감이 자존감이에요. 이 두 꼭지를 갖고 계시면 여러분은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입학 요강을 꼭 공부하시라는 입학 거. 요강. 바이블입니다. 네. 입시의 바이블. 네. 네. 그 그거만 대학의 입학 하시면. 요강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영재원. 영재원. 그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거는 다 가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키우면 우리 애들이 합격하겠구나 정도까지 아시면 돼요. 그래서 트렌드도 이해할 수 있고. 네,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송파생 학부모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멘토 샤론 코치 이미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초등학생 자기주도 학습 엄마 역할 그리고 우리 아이 학습 동기 기르는 방법에서 지금 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우리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아주 미안한 얘기인데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설명회에 들어가면 학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 어떤 책을 사러 가면 그 책을 구매하게 마케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재를 뽑는 그런 기관의 설명회를 꼭 들으시고요. 그리고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쉬워져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기운이 덜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어요. 네. 학원비가 적게 들고요. 애들은 시간이 많아지니까 정말 쑥쑥 자랍니다. 그리고 엄마를 더 좋아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화목한 가정에서 인재 난다. 그러려면 엄마가 항상 웃고 다녀야 돼. 물론 화낼 때도 있죠. 인간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한테 신사임당을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롭긴 바랍니다. 공부하시는 게 훨씬 맞습니다. 샤론 코치 TV라든가 샤론 코치가 많은 책을 만들어냈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꼭 안 사셔도 돼요. 도서관에서 보셔도 되고요. 무료 강의 많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엄마가 궁극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샤론 코치 이미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